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이정희 후보께서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19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이 사업주 형사처벌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문재인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세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 아주 조금만 늘리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고소득층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서민들 주머니가 사실 텅 비었습니다. 지금 뭐 월급쟁이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 유리지갑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정도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낼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소득층 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한 달에 과세표준으로 봐서 3억 원 정도 이상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버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한 연간 한 1조 원 정도 더 걷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벌 대기업 한 200개 정도에서부터 연간 한 13조 원 더 걷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요.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는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 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한테 고용을 늘리도록 차라리 지금은 재료를 사는 것만 부가세에서 빼드렸는데 고용을 늘리면 그것 자체를 부가세에서 더 빼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고용도 늘어나고 세원도 투명해지고 거기서 혹시나 간이과세 제도를 혹시 또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투명한 세원에서 받아내고 이런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또 재벌에게 은행 주는 법안 또 몇 조씩 세금 깎아주는 법안 날치기로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 팔뚝에 문신 새겨놓은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그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그 시장 경제를 바로 잡아서 확립해갖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마탄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꿈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국민들이 중소기업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정말 신바람이 나서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경제도 활력이 나고 경기에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 잡을 것입니다. 대주주가 과도하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거나 또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일은 저는 더 이상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또 대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그 경제 민주화 이것이 한 어떤 경제지가 이제 그 경제 민주화 공약이 비교가 됐는데 제가 내놓은 그 경제 민주화 정책은 타 후보 것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그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저의 그 경제 민주화는 실천 가능성이 높고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방증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했던 부자 감세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 줄부세 정책이 부자 감세 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제 줄부세와 경제 민주화 이거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줄에 해당하는 이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건데 이 현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라고 자꾸 부자를 앞에다 붙이시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실현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푸에 해당하는 것은 규제를 푼다는 거고 세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건데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니까 그것이 경제 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법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거 이것도 경제 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나라 곳간을 채우신 게 아니고 재벌 대기업 규제를 풀어서 재벌 곳간을 채우신 겁니다.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문재인 후보한테 왜 왔다 갔다 했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물어보신 걸로 들리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 추진해왔던 것이 재벌 규제 풀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풀렸잖아요. 추총재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골목 상권 다 침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줄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재벌 순환 출자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시는데 이거 결국 지금까지 벌어진 일 아무것도 손대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재벌 개혁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 지금 이재용 씨,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물려주는 건데요. 이런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 경영권 세습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 답변 기존 순서. 순환 출자가 뭐 경제 민주화의 다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고 또 우리 경제도 지금 그 상당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어쨌든 순환 출자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다 끊으라 고리를 그렇게 되면은 수조의 돈을 갖다가 이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의 안정성, 경제가 심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합법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다 지금 갑자기 아니라고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이것이 경제에 주는 그 좀 나쁜 악영향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돈을 갖다가 오히려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걸 갖다가 그 고리를 끊는 데에 다 쓰게 되면은 실질적인 국민의 도움도 안 될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딸린 수많은 식구들 또 그 협력 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우리 이 후보님 그 대기업 집단 정책을 보면 우리 문 후보님하고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출청체 도입 또 기존 순환 출자 금지 등 차이가 이제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분 말씀이 맞는 것인가 이제 제가 궁금하고요. 또 과도한 그 재벌 죽이기 정책은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 잠재 성장률 저하라든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청업체들이 기술 열심히 쌓아서 이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만 기술이 나아지면 재벌 대기업이 뺏어간다, 인력 빼간다, 높은 임금 제시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이 중견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길을 재벌들이 지금 계속 스스로 부의 집중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수합병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돈으로 인수합병 하느냐? 대체로 출자총액 제한제도 없고 그리고 순환 출자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재벌 총수 뭐 자녀분들께서 그걸로 한 번 돌린 돈 가지고 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려면 그러면 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 재벌의 부의 집중 구조를 없애는 것이 재벌 해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벌 개혁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재벌 해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 거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문재인 후보님께 또 물어보시고요. 네, 지금 아까 경제 위기 어려운데 기존 순환 출자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문재인 후보님은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 3년 유예 주고 그걸 해소하라고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2년 유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된 반론이다 생각이 들고요. 합법이던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죠. 네. 저는 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새로 많이 늘리고 또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또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청년 실업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대학 내에 그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학벌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열정과 잠재 능력만 가지고 그 청년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는 그 재취업 교육과
고용 정보 제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재취업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고용 정보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서 그 구직자와 연결하는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 신청 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히 그 차별을 얘기하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했는데 근로자 대표나 또 노동조합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이거 차별을 시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그런 차별을 반복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10배의 그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울러 그 공공 부분부터 네.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공 부분부터 정규직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 차별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위해서 대표 신청제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이 신청하게 하겠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9%입니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비정규직 잘립니다. 외주 용역 해지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이걸 똑똑히 아시고 정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처럼 노동자 무더기 해고하고 유성기업, 만도처럼 민주노조 깬 것, 사측어용노조 만든 것, 그리고 SJM, 한국 3M처럼 용역 깡패시켜서 노동자 폭행한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후보도 똑같습니다. 19대 국회 1호 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셨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이것은 불법 파견 만드는 법이다 이랬습니다. 재벌보호법입니다. 현대차 비호법입니다. 법원에서 현대차가 지니까 이제 아예 법을 바꿔주는 그런 로비스트로 새누리당이 등장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18대 국회 1호 법안 종부세 감세 법안이었죠. 19대 국회 1호 법안 새누리당 역시 재벌보호법입니다. 저희 진정성 입증해 보이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 전에 약속하십시오. 이래야 노동 문제 풀립니다. 두 번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법안 호봉제 예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시면 바로 여기에서 진정성 인정되고 노동 문제 풀립니다.